안녕하세요. 부동산의 손을자 부자TV DMC 준입니다. 공부서류 확인하기 2탄 건축물 대장 편입니다. 건축물 대장 몰라요? 방빼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은 꼭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연립이나 빌라, 다세대, 원룸, 투룸 이런 곳은 꼭 한 번쯤은 확인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건축물 대장을 발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들어왔습니다. 정부24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우선은 서류를 발급받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해졌어요. 그래서 공인인증서나 이런 거를 만들지 않아도 건축물 대장을 열람 발급하실 수 있으니까 편리하게 한번 이용해 보세요. 여기 이제 정부 24에 들어오시면 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방세 납입증명 이렇게 여러가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건축물대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급하기와 열람하기가 있는데요. 오늘은 열람하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색 누르시고요. 도로명 주소, 집원 주소로 띄는 데가 있어요. 도로명 주소로 할 거고요. 주소를 집어넣으실 때는 집원까지 모두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편하게 뛸 수가 있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집원까지 끝까지 집어넣는데요. 검색 눌러볼게요. 검색 눌러보면 이렇게 하나만 이렇게 나오죠. 근데 만약에 집원까지 다 안 집어넣은 경우에는 이렇게 쭉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편하시니까 집원까지 꼭 집어넣으셔서 편하게 찾으시기 바랍니다. 검색이요. 검색하겠습니다. 검색하셔가지고 또 어디를 검색하셔야 되냐면 민원 처리 기간을 꼭 검색을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조금 찾는데 헷갈릴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집합 건물을 할 거니까, 그러니까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빌라 이런 거 집합 건물이라고요. 일반 건물, 단독주택, 다가구는 단독주택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합 건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유부 오늘 띄워볼게요. 선택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동명칭까지 이렇게 나왔죠. 민원 신청하시면 이제 호수 기재하는 란이 나와요. 그래서 호수 민원 신청하기 누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처리 완료라고 나오죠. 열람문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인쇄하기 누르시면 되고요. 저는 이렇게 보기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확인하시면 됩니다. 건축물 대장 보는 법 써니 소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써니 소장님 불러보겠습니다. 써니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써니입니다. 오늘은 건축물 대장 보는 법을 보고 있는데요. 발급 잘 받으셨죠? 그러면 이제 건축물 대장 보는 법에 대해서 저랑 한번 보시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은 우리가 건물을 매매하거나 임대차를 할 때 등기부 등본과 더불어서 꼭 봐야 하는 필수 공부 중에 하나입니다. 등기부 등본은 우리의 그 권리에 관한 사항, 소유권 권리에 관한 사항, 즉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면이라면 이 건축물 대장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되겠어요. 그 건물 자체에 대한 그런 사항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건물이 언제 지어졌고 누가 지었고 그 땅은 얼마이고 건물의 면적은 얼마인지, 또 누가 소유자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용도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 그렇게 자세히 나와 있는 그런 공부 서류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은요, 등기부 등본과 마찬가지로 일반 건축물과 또 집합 건축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일반 건물은 단독 건물일 경우 이렇게 나오고요. 또 집합 건물일 경우는 우리가 아는 아파트나 빌라, 뭐 상가 같은 경우에 구분 상가 같은데 소유자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게 여러 건물의 소유자가 이렇게 다른 경우에 집합 건축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총괄 표제부라고 나와 있습니다. 총괄 표제부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의 대지에 2개 이상의 이제 건물을 짓게 될 때 그 땅에 어떤 건물이 있는지 여러 개의 건물이 있으니까 그걸 한눈에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여러 동에 있는 빌라나 뭐 아파트나 이런 거는 땅을 또 여러 필지를 합쳐서 여러 동을 짓게 되잖아요. 그러는 경우에 이거를 한눈에 몇 필지에 뭐 몇 동의 건물이 있는지를 볼 수 있게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총괄 표제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고유번호가 나와 있고요. 여기 주소입니다. 대지 위치, 주소가 도로명 주소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대지의 면적, 또 이거는 건축하는 면적, 건폐율, 뭐 이런 것, 연면적, 용적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오고요. 여기는 뭐 이종 일반 주거지역 이렇게 어떤 지역으로 쓰이고 있는지, 몇 세대인지, 또 용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기는 다세대 주택이네요. 빌라인가봐요. 보시면 여기도 이제 그 여러 필지에 이렇게 101동과 102동 이렇게 2동의 건물이 있습니다. 이게 총괄 표제부가 되겠어요. 그리고 다음 장을 보시면 여기 이렇게 주차장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뭐 승강기는 있는지, 또 여기 에너지 효율 인증 등급까지 이렇게 나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제 건축물에 대해서 뭔가 변동이 생기면은 이렇게 변동 일자가 있고 변동 원인이 이렇게 기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전유 부분의 건축물 대장인데요. 전유 부분을 보시면은 이렇게 내진 설계라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2017년도에 포항에서 큰 지진이 있었잖아요. 그 지진 이후로 이전에 내진 설계를 적용하기만 했던 것을 이제 건축물 대장에 기입을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2017년 이후에 지어진 새로운 건축물에는 이 내진 설계 적용 여부가 이제 그 내진 설계에 대한 부분이 숫자로 이제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을 거래하거나 뭐 임대차 뭐 이런 걸 하실 때 그 확인 설명서에 전부 기입이 되게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잘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전유 부분의 건축물 대장인데요. 여기 보면은 위반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되게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들인데요. 위반 건축물은 그러니까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뭐 요즘에 예를 들면 일조권 이런 것 때문에 빌라를 지을 때 똑같이 올라가지 못하고 이제 뭐 계단식으로 짓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계단식으로 지을 때 그렇게 깎여지는 부분들을 벽을 세워서 이제 허가를 받지 않고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짓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거나 아니면 옥탑 같은데, 옥상 같은데 이제 가건물 같은 걸 지어서 그걸 창고 용도로 쓰시거나 주거 용도로 그렇게 허가받지 않고 건물을 지어서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게 발견이 되면은 이제 이 건축물 대장상에 위반 건축물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위반 건축물로 표기가 되시면 이행 강제금이라는 걸 벌금이 나와요. 그래서 이 이행 강제금은 지금은 연 2회를 뭐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아마 올해 10월부터는 연 5회 뭐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법이 개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행 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그 감경을 해주는 범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작은 그런 부분들은 감경을 해주는데 현행은 85제곱미터는 감경을 대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이제 올해 10월부터는 60제곱미터까지로 작아지니까 감경을 받을 수 있는 면적이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법이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위반 건축물로 표기가 돼 있으면 내가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조금 제약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물들을 거래하거나 하실 때, 매매하거나 하실 때는 잘 따져보시고 그리고 거래를 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건축물을 얘기해 봤으니까요. 또 주의하셔야 되는 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만약에 요즘에 뭐 그런 건물이 많진 않지만 예전 건물들 보면은 전면에서 보면은 1층인데 101호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후면을 돌아가면 약간 경사가 져가지고
지하인 그런 반지하인 그런 건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건물들 임대차 계약하실 때 101호라고 나와 있어서 그것만 보고 임대차 계약을 하셨는데 나중에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에, 왜냐면 그 건물은 건축물 대장상 B01호이기 때문에 101호라고 계약을 하신 계약서를 가지고 가시면 법적인 보호를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꼭 좀 확인을 해 보시고 등기부 등본과 건축물 대장 두 개를 주소지를 비교를 하셔가지고 동일한 주소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실게요. 여기 전유 부분을 보시면 옆에 갑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다음을 보시면 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의 갑과 을은 엄연히 사용 용도가 다르죠. 갑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고 을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건축물 대장의 갑과 을은 그렇게 등기부 등본처럼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 갑지에 대한 내용이 초과가 되었을 때 뒤에 덧붙여서 더 쓰는 용도로 을지가 사용되게 됩니다. 그런 점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건축물 대장 이렇게 알아보고요. 다음에는 또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 공부 서류 더 알찬 내용으로 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